2024년 2월 12일 위험정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상황은 동일한데요. 지금은 박스권 한 트레이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넥스트 윅에는 차트 분석도 들어가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CDS가 변한 건 없어요. 그냥 미국이 좋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미국의 기업들은 15%에서 25%의 수익률을 내고 있어서 5%의 금리도 이익이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들은 5% 언저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달러율도 지금 요 모양으로 가고 있어요. 요 모양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1,400원을 칠 수도 있다. 리스크가 왔을 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위험이 글로벌 리스크의 1입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이 만약에 또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같이 무너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 매수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혹자는 1년은 걸린다라고 보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터지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나마 올라간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국제공조도 나오기 좋지. 올 하반기를 넘어서 버리면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융감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 정상화 총력이라고 했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아킬레스건입니다. 가계, 기업, 부채가 아니라 이쪽입니다. 가계 부채도 실제로 자영업자 부채 리스크죠. 이거 잘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그러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건데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이게 태형건설 파업 낼 때도 위험했기 때문에 시기를 조율한 거거든요. 그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거고, 대출금리가 5%입니다.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이익이 5%라고 했죠. 그러니까 거의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적자인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11년 만에 최고인 상황이 아마 올 한 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만큼 중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젝트 부실은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 당국은 제2금융권 충당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 채찍뿐입니다. 그래서 저축은행도 이제 적자인데, 고전 반만의 적자죠. 이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10년 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 조심스럽게 보시면 됩니다. 롯데건설조차도 2조 3천억 유동성을 수여를 했고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월가는 침체를 추정했는데 연착륙 정기 전망 수정인데 이거는 미국만 해당돼요. 그래서 미국은 연착륙이니까 주가는 빵빵하게 올라가고 전 세계 미국만큼 올라가는 나라는 지금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 분쟁 조정도 5년 만에 증가세고 침체 따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성장이고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침체죠. 경기 침체인 거고 미국만 침체가 아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버티는 동력 중에 하나가 챗 GPT입니다. 반도체 쪽에서 성장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포하고 그 치킨 게임이 들어가는 시점에 옛날에는 그 검색 사이트, 우리가 지금 다 잊어먹은 검색 사이트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그게 다 네이버하고, 누구죠? 네이버랑,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재편됐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챗GPT 시장도 서로 이제 한 세개에서 5개 정도 있고 우리나라 지금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이 무너져야만 국제공조가 일어납니다. 시장이 무너지지 않으면 국제공조 안 일어나고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무너지지 않으면 결국 미국은 자기 길을 갈 거거든요. 다른 나라 무너지든 말든. 그렇게 보시면서 조심스럽게 대응입니다. 금리 인상에서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도 금융 완화를 유지할 거다. 이 말이 뭐냐면 금리는 올리겠다는 소리예요. 금리는 올라갈 거고 돈은 풀겠다. 이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상폭 0.1%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이죠. 지금은 이 정도씩 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은 조금 더 높아질 거고 얘가 거의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는 못해요. 일본 경제가. 그래서 그대로 마이너스 금리가 최대한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침체가 오지 않는 한 얘는 계속 주가를 인플레이를 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 상황이다 보시면 되고요. 일본의 감세 효과는 당연히 의문이고 단계적 금리 인상 촉구해라는 거 재정 건전화해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일본이 파산되면서 글로벌 거시 경제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도 위험하지만 이거에 못지않게 일본에 있는 저 그 부채 비율 200%거든요. 엄청나게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부동산은 집값 하락이 이제 역대 최장 29개월이고 화이트리스트 만들어서 개발화체. 그러니까 그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살리겠다라고 하지만
그 대형 건설사가 무너졌으니까 동일하게 헝다가 무너졌죠. 그런 것들이 시장에는 한 파급효과, 2008년도 때 또 바로 탈출하지는 않았죠. 1년 걸렸죠. 그러니까 최소한 1년은 걸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여기 보시면은 맨하탄 22층 빌딩. 맨하탄이 옛날에 맨하탄이죠. 지금은 모르죠. 그리고 이렇게 땅값이 높은 빌딩에 한번 서고 나면 다른 데로 이전이 가더라도 여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도 지금 다 뭐가 돼요? 그냥 HTS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 시대가 종말되고 있고 전부 다 모바일, 그다음에 자가 재택근무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뉴욕 커뮤니티 은행 주가도 20% 폭락하고 상업용 부동산발 은행 위기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거 4, 5일 전에 나왔던 건데 이런 와중에도 갈 주식들은 갑니다. 이제는 자본시장이 특히 이제 주식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지 이런 건물 부동산들이 끌어올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 전반은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험 점검 사항은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두운 면만 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을 끌고 있는 반도체 이쪽이고요. 반도체 중에서도 챗 GPT와 관련된 새로운 신산업 그리고 AI, 로봇 이쪽으로 이제 자본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차후에는 뭐가 되냐면 제2의 저는 배터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배터리도 지금 이제 저점 구간에 좀 들어와서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잘 방어하고 있지만 여기서 치킨 게임이 시작되면서 시장이 주가가 많이 밀린 거거든요. 동일하게 여기도 치킨 게임이 시작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은 지금 초기라서 그러니까 IT 버블처럼 초기 IT 버블 시기에도 붐이 일어나서 1, 2년 정도 주가가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흔들린다. 그러고 지금 코로나 때처럼 급등은 나오기 힘들다. 왜? 돈은 풀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위험 점검하시고요. 지금 박스권 트레이딩입니다. 무조건 우상향은 맞는데 여기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그 다시 사고 그런 전략들을 하시고 깨지면은 살 돈도 마련하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